네, 안녕하세요. 디모아 김민수입니다. 금일 교육은 이제 크리오 사용자 교육은 아니고요. 그래서 크리오에 어떤 모듈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목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가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제품 설계 과정 프로세스에서 개념 설계부터 세부 설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제조, 데이터 관리 순으로 제품 관리가 되는데 각 단계에서 어떤 모듈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크리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하고 특수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호 운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자동화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는 이제 단편적인 직렬 설계 프로세스가 지금처럼 이제 생성이 되고요. 개인이 설계 작업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다음 자료 세트가 작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동일하게 세부 설계,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에서 사용하는 이제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죠. 근데 이 접근 방식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다음 단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로 프로그램하고 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설계 지식이라든지 설계 의도가 이제 상실된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설계 결함이나 변경 사항이 발견되면은 이제 후기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함이 발견되면은 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다시 세부 설계 단계나 개념 설계 단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비용도 추가로 더 많이 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예산이 이제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크리오란 무엇이냐? 크리오는 제품 개발 수명 주기 동안 엔지니어와 다운스트림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하는 CAD, CAM, CAID 솔루션의 종합적인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간소화하는 크리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객은 크리오 솔루션을 사용해서 여러 부서 그리고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해서 결과물을 정의하는 동시에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를 참조할 수 있는 동시 설계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구현되면 도면, 분석 모델, 그다음에 툴링 및 제조 순서와 같이 관련 자료가 같이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자동 업데이트가 되고요.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부서 그리고 사용자는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작업을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솔루션 전문가는 조기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귀중한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또 툴링 비용도 절감하고 제조 가능성을 개선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초기에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많은 변경사항을 중간에 생기는 많은 변경사항이라든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설계부터 데이터 관리까지의 각 단계에 어떤 앱이라든지 혹은 어떤 모듈이 있고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념 설계 및 스타일링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는 어떤 것의 기능과 그리고 형태 이제 광범위한 윤곽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설계 과정의
초기 단계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호작용이라든지 경험,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전략적 설계가 포함되며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와 제품,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로 이들을 충족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및 스타일링에서 사용하는 기능 혹은 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AR 디자인 쉐어라고 나와 있는데 AR 경험을 이제 AR 디자인 쉐어에 신속하게 정의하고 안전하게 공유해서 디자인 협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디자인 리뷰를 개선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프리스타일 디자인, 그래서 구 형상의 모양을 쉽게 조작해서 이제 고품질, 자유형 그리고 스타일화된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메트릭 서피스 설계가 있는 파라메터 그리고 제약 조건과 계산을 사용해서 자유 형태 및 해석 서피스를 설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랙티브 서피스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ISDX라고 하죠. 그래서 ISDX 모듈이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과 프리스타일 서피스를 결합해서 이제 고품질의 양식화된 서피스 형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적층 제조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속하게 격자, 레티스 생성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적화 그리고 컨셉 수정이라든지 기하학을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한 모델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계 옵션하고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크리오의 모든 형상을 빠르고 이제 직접적으로 편집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렌더 스튜디오네요. 그래서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해서 디자인 개념 평가라든지 디자인 검토 그리고 영업 혹은 이제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타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서 이제 면 처리된 데이터나 삼각 측량 데이터 위에 이제 서피스 CAD 모델을 다시 이제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면 처리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오거나 혹은 크리오 파라메트릭의 서피스 모델링 기능을 사용해서 점 세트 데이터를 변환해서 이제 커브라든지 이런 거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그래서 설계 탐색 기능이 있는데 체크 포인트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설계 대안이라든지 혹은 신속하게 체크 포인트를 탐색하고 평가 혹은 검토해서 파일 관리라든지 설계 기록을 캡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부터 각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크리오 AR 디자인 쉐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신속하게 생성해서 게시할 수가 있고요.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제 쉽게 공유하고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 정보라든지 액세스 제어를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팀원이라든지 타 부서와 협업이 가능하고 누구나 CAD 데이터 혹은 시각화 데이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은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장치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CAD 데이터가 실제로 CAD 데이터가 전송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보호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라이센스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ptc.com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최대 10개 정도까지 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다면은 최대 10개까지의 저거 익스피리언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파라메트릭 프리스타일 디자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프리스타일 디자인은 스타일리시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고객들한테 유용하고요. 상품 유형에는 하이테크라든지 전자, 그리고 소비자 제품 등이 있으며 제조업체는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리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스포츠 장비 쪽에서도 이제 때때로 이제 이런 편안함과 기능을 위해서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프리스타일 설계로 개념 및 상세 설계 중에 더 많은 디자인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평가할 수 있으며 프리스타일 디자인은 고품질의 서피스를 초보자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파라메트릭 서피싱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파라메트릭에 있는 이제 서피스 기능으로 서피스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스윕이라든지 혹은 블렌드 그리고 경계 서피스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회전, 리볼브나 아니면은 밀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계산한 서피스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하게 수학 방정식 혹은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복잡한 서피스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생성한 서피스를 트림 그리고 복사 그리고 병합, 서피스 변환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서피스 편집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ISDX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ISDX는 이제 경쟁력 있고 차별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타일링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그러니까 가전제품 등과 같이 이제 가전제품 등과 같은 물품을 디자인하는 곳에서는 모두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특징으로는 단일 환경 내에서 자유형 그리고 파라메트릭 서피스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간편한 자유 공면 작성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밀한 커브 그리고 서피스를 디자인해서 실제로 이제 제조 가능한 서피스를 구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3D 드래거를 사용해서 서페이스를 다이렉트로 편집할 수 있고 이제 실시간 이제 피드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 기능으로 피드백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세부 설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계, 세부 설계 단계가 되는데 이 세부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설계가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계획 혹은 규격 그리고 또 추정치가 이제 실제로 작성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세부 설계는 2D 그리고 3D 또 P&ID 그리고 이제 원가 구축 추정치 혹은 조달 계획 등이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설계 단계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이제 간결하게 파트들을 생성하고 이제 어셈블리를 해야 될지 이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동일하게 이제 단순히 크리오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타사 데이터가 이제 핸들링 되어야 되고 설계 변경을 또 신속히 타 부서에 이제 전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단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부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설계인데요. 형상 그리고 크기 또는 이제 복잡도에 관계없이 모든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광범위한 모델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서피스 설계, 그래서 서피스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피스 설계,
그래서 정밀하고 고품질의 서피스 모델링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그 개념 설계 단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프리스타일이라든지 파라메트릭 그리고 ISDX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 메탈이네요. 그래서 판금 설계 기능이 되겠고요. 판금 부품은 이제 판금 형태 그리고 혹은 이제 플랫 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 솔리드 모델이 되겠고요. 이런 부품은 이제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형상인데, 이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피처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기능으로는 벽, 그다음에 뭐 절단, 뭐 립 혹은 굽힘, 그다음에 뭐 형태, 노치, 펀치 혹은 뭐 릴리프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MX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설계 목표 및 엔지니어링 목표를 위해서 기하학적 문제를 신속하게 최적화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휴먼 팩터스, 인간과 제품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적화해서 인간 중심의 설계를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셈블리 설계가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향식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복잡한 어셈블리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동시에 이제 설계 협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커니즘 설계가 있네요. 그래서 메커니즘에서는 실제 기계적 제약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동적 모션 분석을 이제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블링 그리고 파이핑 설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3D 케이블 혹은 배관 시스템의 배선 작업 등과 같은 것을 신속하게 작성하고 최적화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은 구조 프레임워크 설계. 이제 뭐 구조 프레임워크 어셈블리를 생성하고 이제 뭐 자동화해서 자동화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IFX, 그래서 지능형 이제 패스너 설계가 되겠는데 고정장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기능,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구멍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와셔, 너트, 그다음에 볼트, 나사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 이것들을 이제 선택하고 배치를 자동화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념 설계 단계 혹은 그리고 세부 설계 그리고 다음에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크리오 제너레이티브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GTO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목표는 이제 정의된 조건 혹은 제약 조건 세트를 기준으로 이제 가능한 최상의 설계를 얻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GTO 모듈 같은 경우에서는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자 컴퓨터 로컬에서 이제 계산되고 평가되는데 시스템에 이제 정의된 하중 혹은 제약 조건 세트를 토대로 지정된 설계 공간 내에서 재료 레이아웃을 이제 최적화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폴로지 최적화는 이제 설계 작업자를 위해서 CAD 형상으로 제공이 되고 이 제너레이티브 엔진은 CNC, 몰드, 캐스팅 그리고 단조 혹은 이제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적층 가공 같은 부품에서도 다양한 이제 제조 요구 사항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대체 솔루션을 탐색할 여러 설계 조건을 정의하고 이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계 모델 혹은 이제 최적화 값을 수정하게 되면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결과 값을 이제 통합해서 사용자가 이제 응력 혹은 이제 그런 변형 값들을 검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를 더 구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를 반영해서 새 부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별도의 작업이 가능하고 이제 쉽게 설계를 수정하고 최저가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DX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nerative Design Extension,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Generative Topology 최적화 GTO에서 이제 최적화를 설정하면은 여러 가지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각 설계 기준에 여러 재료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검토된 데이터를 가지고 GDX로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로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GTO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컴퓨터에서 단일 솔루션만 이제 해석이 됐다고 하면은 이 GDX에서는 여러 가지 설계를 동시에 생성해 놓고 이제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어떤 것인지 이제 분석하고 이제 간단하고 또 이제 직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계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재료를 신속하게 이제 조사하고 기존 설계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설계 형상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방식으로 이제 시간 그리고 재료의 비용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여서 고성능 설계를 이끌어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익스텐션이 되겠네요. 그래서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는 이제 시뮬레이션 도구긴 한데 일단 설계자도 해석 전문가가 아닌 이제 뭐 엔지니어라든지 뭐 설계자들이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사용해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모델의 3D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재료 그리고 하중 그다음에 제약 조건 그리고 또 결과를 이제 사용자가 즉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설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이 이제 없어도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엔지니어는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이제 해석 엔지니어는 라이브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제 개념 설계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설계 후기 단계에서 실행하는 전문 해석의 횟수를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플러스 익스텐션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라이브 대비해서 여기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체 흐름 시뮬레이션 기능이 추가된 모듈이고요. 유체 흐름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유체 도메인을 생성한다든지 외부 흐름을 파악하거나 내부 흐름, 뭐 결과 확인해서 유체 흐름 및 이제 온도 시뮬레이션 혹은 이제 뭐 절단면이라든지 입자 그리고 뭐 방향 필드 등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다이렉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아니고 이제 별도의 앱으로 구동이 돼서 실행이 되고요. 일반 CAD 사용자가 파일 형식에 관계없이 이제 새로운 형상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3D CAD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세부 설계 단계가 아니라 이제 개념 설계 혹은 해석하는 단계 혹은 제조 분야의 단계에서도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3D CAD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혹은 이제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모델 트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불러오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 혹은 뭐 피처 같은 경우에 삭제 이런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렌더 스튜디오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크리오 렌더 스튜디오는 이제 모델 모양새, 장면, 그다음에 광원 등의 요소를 이제 컴파일해서 렌더링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이미지에는 이제 환경이 서피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뭐 설계 결함이라든지 혹은 설계 목표도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 이미지에서 모델링된 객체가 이제 뭐 실제 광원 그리고 섀도우 혹은 주변 환경과 함께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크리오 4.0에서 이제 같이 출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별도의 이제 앱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독립형 앱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이제 익스텐션으로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어 파이핑 앤 케이블링 디자인 PCX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우팅 시스템 설계를 이제 자동화하고 광범위한 제조 산업의 다양한 파이핑 혹은 케이블링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혹은 유체 설계를 세부 설계 프로세스에 더 긴밀하게 통합해서 제품 개발의 모든 측면을 간소화하고 이제 가속화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설계가 복잡한 케이블 또는 하네스 구조를 포함하든 수압 그리고 또는 이제 공기압 호스, 그다음에 뭐 고압, 저압 배관, 그다음에 뭐 구리 작업, 뭐 대구경 파이프를 포함하든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크리오 PCX를 사용해서 오류를 줄이고 이제 효율성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리본 케이블링, 그다음에 사양 제어 설계, 그다음에 자동 경로 설정을 포함해서 이제 완전한 라우팅 기능으로 설계 규칙 혹은 도식 이제 로직을 준수하고요.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이제 재사용을 촉진하는 표준 피팅 그리고 커넥터를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 이제 포함할 수가 있고요. 제조 가능성 및 이제 간섭 확인으로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의 필요성을 제거해서 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인텔리전트 패스너 익스텐션 IFX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크리오 IFX 기능을 사용해서 스크류 혹은 이제 맞춤 핀, 패스너 등을 이제 어셈블리 할 수가 있고요. IFX는 이제 자체적으로 부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IFX 사용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패스너라든지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자가 손쉽게 이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필요한 부품에 이제 간극을 자동으로 정의하고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나 너트, 와셔 뭐 이런 거 일일이 조립하는 거 굉장히 단순 작업에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계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 개발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수동으로 조립할 때 이런 사용자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부 참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도 않고 구멍 혹은 스레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리오 스키매틱스가 되겠네요. 얘도 이제 별도의 앱으로 구동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스키매틱스는 케이블링 그리고 파이핑, 그다음에 뭐 HVAC에서 뭐 공기조화 기술, 그다음에 뭐 혹은 유압 시스템 같은 이제 경로 설정의 시스템의 2D 도식표를 생성할 수 있는 이제 포괄적인 독립형 2D 다이어그램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크리오 파라메트릭하고 기존의 크리오 엘리멘트 다이렉트에 있던 이전 기존 2D 도식으로 이제 3D 경로 설정 시스템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2D 로직을 이제 제대로 해석해서 3D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역시 시간도 단축되고 오류도 줄이고 또한 이제 더딘 수작업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분야 설계 전문가가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단일 디지털 모델 내에서 회로 및 기구 설계 인텔리전스를 캡처해서 제품 품질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복잡도에 이제 관계없이 이제 전체 시스템 문서를 비롯해서 경로 설정 시스템에 대한 도식 설계를 신속하고 쉽게 개발 가능합니다. 또한 회로 혹은 기구 설계자와의 협업을 개선하고 제품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PDX 모듈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다이 익스텐션은 스탬핑 도구 설계를 위한 크리오 파라메트릭의 이제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피어싱, 그다음에 뭐 성형, 그다음에 뭐 안내 혹은 보조 장비를 위한 이제 다양한 공급 업체 및 구성 요소가 이제 라이브러리로 포함되어 있고요. 유연한 구성 규칙으로 맞춤형 구성 요소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 및 툴링 설계 작업은 직관적이고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지원이 되고요. 2D 대화 상자에서 스티리오 어셈블리 생성하고 제조 관련 정보를 빠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해서 회사별 커팅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PDX 어셈블리 생성을 위해서 특수 프로세스 기반 UI가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다이의 이 베이스 레이아웃을 위해서 익숙한 2D 환경에서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3D의 모든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도 가지고 있고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고 이제 쉽고, 그다음에 뭐 빠르게 이제 스트립 레이아웃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레시브 다이가 생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오 파라메트릭의 인나이트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기술이죠. 그래서 크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오 엘리멘트 다이렉트 데이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카티아 혹은 솔리드웍스, 뭐 NX 그리고 인벤터의 이제 부품과 어셈블리 크리오 3D 설계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통합 설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교차 형식의 설계 의도를 이제 빌드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도 멀티캐드 환경에서 작업하고 캐드 시스템 혹은 파일 형식 간의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크리오 파라메트릭, 크리오 시뮬레이트, 크리오 다이렉트, 그다음에 뭐 옵션 모델러 등 크리오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시스템의 캐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토데스크 인벤터라든지 카티아 그리고 NX, 솔리드웍스 파일 형식에 대해서 직접 열거나 자동 업데이트까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리오에서 외부 데이터를 통합하면은 이제 형상 고치기라든지 혹은 모델 재생성에 필요한 시간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의 부품 혹은 어셈블리 모델을 어셈블해서 크리오에서 외부 캐드의 어셈블리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부 데이터의 구성 혹은 이제 모델 구조 표현을 소스캐드 시스템과 정확하게 유지하고요. 전체 어셈블리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외부 모델 혹은 컴포넌트, 그다음에 레거시 데이터만 크리오 모델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오 파라메트릭 임포트 데이터 닥터네요. 그래서 IDD 모듈이 되겠고요. 이 모듈에서는 이제 자동 그리고 수동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를 선택해서 자유형 서피스를 변환하고 일반 서피스를 밀어내기라든지 회전, 그다음에 뭐 평면 그리고 원통 같은 이제 분석 서피스로 사용자가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리어 파라메트릭의 2D 디테일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링 모듈을 사용해서 드로잉 모드에서 엔지니어링 드로잉에 대해서 작업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테일링은 모든 클리어 파라메트릭의 모델의 드로잉을 생성하고 드로잉 파일을 다시 다른 시스템으로 내보내거나 파일을 드로잉 모드로 가지고 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드로잉을 보고 주석을 생성하거나 뭐 치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또한 치수를 조작하고 레이어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항목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파라메트릭의 이 드로잉은 이제 모 피처 모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는 드로잉에 대한 모든 치수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부품 모드라든지 판금 모드, 뭐 어셈블리 모드 또는 뭐 제조 모드에서 해당 드로잉도 모델의 변경 내용을 자동으로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경 내용이라는 거는 뭐 피처가 추가됐거나 삭제라든지 아니면은 치수가 변경된 내용 등을 이제 말하고요. 다양한 보기 유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로잉의 모든 보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기에서 치수값을 변경하면은 다른 드로잉 보기에서도 이제 적절하게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된 형상이 포함된 엔지니어링 드로잉을 사용자가 정의하고 사용자가 드로잉 형식으로 생성을 하고 드로잉에 대한 이제 뭐 코스메틱이라든지 치수 관련 이제 여러 변경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리어 파라메트릭 이제 파트 그리고 어셈블리 모델링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품 모델링이라든지 뭐 어셈블리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뭐 부품 모델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픽을 직접 조작해서 부품을 만들고 수정을 하고 또 솔리드 피처 기반 모델링을 이용해서 개념 스케치로부터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크리오 파트를 사용해서 이제 뭐 점진적으로 3차원 모델링 환경에서 모델을 솔리드 혹은 곡면으로 이제 설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적이라든지 표면적 및 이제 뭐 관성과 같은 질량 특성을 제공하고요. 크리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그래픽 조작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변경하고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처를 부품으로 이제 조합할 수 있듯이 부품들을 하나의 이제 어셈블리로도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리어 파라메트릭에서는 컴포넌트 부품과 서브 어셈블리들을 함께 배치해서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어셈블리를 수정하거나 분석하고 이제 뭐 새로운 방향을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본이 아닌 부품을 결합해서 멀티캐드 어셈블리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클리어 파라메트릭은 기본 어셈블리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다양한 클리어 파라메트릭의 모듈을 통해서 어셈블리 작업에 대해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리어 파라메트릭의 메커니즘 디자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MDX 기능이 되겠는데 요 MDX 기능을 사용해서 중력이라든지 마찰과 같은 이제 동력에 대한 설계 반응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작업은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지 않고도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시할 수가 있어서 문제 수정에 이제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 프로토타입을 구축했을 때도 이미 1년의 이런 테스트를 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의 프로토타입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또한 실제 필요한 프로토타입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미리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뭐 한 번에 제대로 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서
예, 굉장한 이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통합된 설계 및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 변환 그리고 관련 오류로 인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제 전문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설계 시뮬레이션은 이제 뭐 제조업체가 제품 개발 시 해당 제품의 의도한 기능 그리고 제품의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여러 가지 설계 시뮬레이션 방식이 이제 많은 업계에서 제품 개발에 이제 표준 컴포넌트가 되었고, 이제 사용자가 저렴하고 빠른 컴퓨터와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설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다 단순한 시스템 표현 해석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개념 수준의 여러 실제적인 이제 측면의 상호작용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시뮬레이션 라이브가 있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이제 평가하고 예,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안시스 시뮬레이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설계 기준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최적화 설계 해결 방법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은 운동학적 분석, 그래서 메커니즘의 시각화라든지 운동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동적 분석이 있네요. 그래서 메커니즘 설계의 동적 성능 분석과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조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이용한 이제 부품 혹은 어셈블리, 조립 모델 분석과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열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혹은 과도 및 이제 비선형 열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피로 해석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주기 피로를 해석하고 최적화해서 고장 전에 뭐 구성 요소가 유지할 수 있는 부하 주기수를 결정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모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해석을 통해서 동적 주파수라든지 무작위 혹은 이제 충격을 평가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플로우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흐름 분석이 있겠네요. 그래서 유체 역학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클리어런스랑 이제 크리페이지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간극이라든지 크리페이지 분석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공차 분석이네요. 그래서 지하학적 공차를 이제 뭐 공차를 쌓고 그다음에 뭐 치수 변동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휴먼 팩터스 이제 해서 인체 그다음에 뭐 작업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이제 뭐 보건이라든지 안전 그다음에 뭐 작업장의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스케드 부분이 있는데 메스케드 같은 경우에는 상세 설계에도 포함되고 뭐 시뮬레이션 부분에도 포함될 수 있어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학 표기법과 단위, 그다음에 뭐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스프레드 시트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공학 계산 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CCX 모듈이 나왔네요. 그래서 클리어런스 및 크립비지의 거리는 이제 전기 어셈블리를 설계할 때 중요한 두 개 이제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리어런스랑 크리피지 분석 작업에서 측정된 클리어런스 혹은 크리피지 거리를 이제 지정된 클리어런스 또는 크리피지의 한계값과 사용자가 이제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그다음에 뭐 퀴트 및 네트 간에도 클리어런스 그리고 이제 크리피지 거리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컴포넌트를 네트로 그룹화해서 네트 쌍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컴포넌트 또는 퀼트 쌍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분석을 이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휴먼 팩터스 익스텐션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간을 지원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이제 시각화,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을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 그리고 인간과 제품의 상호작용을 이제 설계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요. 인간 중심의 설계를 통해서 물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설계의 오류도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TC 메스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케드는 공학 계산식을 문서화하고 CAD 시스템이나 기하학적인 디자인 단계에서 확보되지 못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계산을 설계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스케드는 공학용 단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변수를 정의할 때 단위까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SI라든지 MKS, CGS 등의 이제 모든 단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의도를 문서화하고 분석 중심의 설계를 지원하며 검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고객은 엔지니어링 인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적 계산과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제 정의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노트북 기능을 이용해서 메스케드 워크시트를 이제 내장하고 크리오 모델이라든지 어셈블리와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델과 별도의 이제 다른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장된 계산을 통해서 메스케드 값이 크리오 파라메트릭으로 구동이 되고요. 검증을 위해서 이제 뭐 메스케드 워크시트 입력 값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툴링 및 제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완료된 해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툴 디자인에서 공구 설계에서 고품질 생산 금연 그리고 뭐 주조 공구에 이제 설계 가속화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드 베이스 디자인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제 수동 작업을 자동화해서 몰드 베이스 툴링 생성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다이 설계, 그래서 수동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역시 자동화해서 방금 프로그레시브 다이의 생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적층 제조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적층 제조를 사용해서 기하 혹은 3D 인쇄 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포괄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형 가공 이제 몰드 머신닝 기능이 되겠고요. 전문화된 뭐 삼축이라든지 뭐 수치 제어, NC 머신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즘 그리고 제품 및 전체 가공 기능, 다축 밀링, 터닝, 뭐 와이어닝, 와이어, EDM, 그다음에 뭐 홀메이킹 등을 지원하는 이제 완벽한 NC 가공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MM 및 검증 단계가 되겠는데요. 가공 부품과 어셈블리의 디지털 검사 그리고 검증을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툴 디자인 익스텐션 TDX 모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TDX에서 이제 만든 모든 3D 모델은 크리오 파라메트릭의 몰드 그리고 캐스팅 설계를 자동으로 이제 참조하고요. 그래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변경 내용이 공구 설비, 그다음에 뭐 패턴에 즉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출 금형의 캐비티와 코어 그리고 뭐 주조 금형 설계를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파라메트릭 서피싱 기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이제 파팅 서피스도 쉽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3D 도구를 제공을 하고 복잡한 몰드 그리고 이제 다이 공구의 작성 속도를 높이고 자동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MX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몰드 제작자 그리고 이제 뭐 공구 제작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제 확장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에 이제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속도 조화를 이제 초래시키는 시간 소모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규격을 생성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치를 변경하면 관련 몰드 베이스 전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숙한 2D 환경에서 몰드 베이스의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자동으로 3D 모델을 생성해서 이제 3D 설계 이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계 그리고 이제 제조 간의 동시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요. 수정 사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설계 주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늦은 설계 변경을 이제 쉽게 관리하고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도 시뮬레이션하고 표준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이제 뭐 스크랩 혹은 재작업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오 어딕티브 매뉴팩처링 익스텐션 기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적층 제조 기능의 이제 포괄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그리고 최적화 검증 그다음에 인쇄 확인을 모두 이제 동일한 환경 내에서 이제 수행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관련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를 해결하는데 이제 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부품 성능을 개선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이제 서포트 구조를 최소화하는 자가 지원 셀이라든지 뭐 충격 그리고 흡음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임의의 셀 그리고 뭐 사용자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사용자 지정 셀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는 통합 CAD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제 기업 전체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관리, 그다음에 설계 혹은 생산에 관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관리되는 데이터는 나중에 재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CAD 데이터 모델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항목으로는 우선 이제 뭐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래서 뭐 다중 CAD 데이터, ECAD, MCAD 관련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문서 관리, 그래서 문서 작성이라든지 편집 혹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양이라는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제품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설계 협업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혹은 외부 구성원과 이제 뭐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도록 이제 협업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변경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관리 프로세스 생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화, 엔지니어링 제품 데이터 혹은 이제 정보를 시각화하고 뭐 마크업 혹은 이제 저장하는 주석을 저장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 그다음에 뭐 일정 및 뭐 리소스도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윈칠 PDM 하나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 변경, 그다음에 뭐 형상 관리, 및 이제 뭐 세부 설계와 같이 이제 중요한 데이터 혹은 프로세스를 관리하면서 회사 내외부 관계없이 이제 모든 팀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제품 관계자들이 단일화되고 믿을 수 있는 이제 뭐 중앙 데이터 저장소에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뭐 제조업체는 기구, 회로, 뭐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제품 개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나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글로벌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 데이터 관리 저장소에 이제 웹 기반으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기구, 회로 CAD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도구,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및 ERP 시스템에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제어라든지 자동화로 이제 품질이라든지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사용자가 이제 체크인 아웃, 그다음에 기록, 그다음에 검색, 그리고 액세스 제어 등을 사용해서 이제 모든 제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의 여러 버전, 그리고 이터레이션, 그다음에 제품 정의 데이터, 크리어 모델 드로잉, 그리고 선택한 오토캐드 데이터, 카티아, 솔리드웍스, 유지, 인벤터 등 이제 여러 캐드의 데이터도 역시 데이터를 추적하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크리어 모듈 소개하는 부분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